일단은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하고 싶지만 직원들이 안 따라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DMC 대표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라는 책의 저자 이다혜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덴탈 마스터 컨설팅의 대표이자 오나치과그룹 네트워크 치과에서 총괄 실장을 맡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처음 봬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인데 치과의사가 대표인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니까 좀 컨설팅도 혹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청이 좀 간혹 있는데 사실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오늘 이다혜님을 모시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책 좀 자랑이나 홍보 한번 먼저 좀. 제 책은 이번에 치과위생사 학교 주교재로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치과계에서 이제 치과 마케팅 이론적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서 좀 한 획을 좀 긋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선 치과 컨설팅이라는 게 뭔가요? 치과 컨설팅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분들께서도 치과 컨설팅이 무슨 일을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치과 컨설팅은 병원 개원부터 이제 세팅을 시작을 해주고요. 혹은 직원들을 채용도 해주고, 원장님이 환자분들한테 잘 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개원을 할 때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랑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데 그 진료를 응대를 하고 처음에 신원 접수를 하고 뭐 처음에 뭐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점검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근무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행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다. 사실 모든 것들을 사실 하죠. 장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봐주시나요? 입지 조건이 있을 때는 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서 손은 잘 안 돼요. 원장 그건 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마케팅하고 똑같은 거죠. 개원 입지를 정해서 오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좀 진행하는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테리어 간판이라든지 그렇죠. 동선 같은 것도 봐주시나요? 동선도 봐드리고 도면부터 시작을 해요. 도면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같이 봐드리고 저희가 사실 동선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 모실 때 그런 부분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을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 봤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한 권씩 선물을 줬는데 봤는데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더라고요. 한 페이지도 안 읽어서 내가 선물 줬는데 안 읽다니.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편하게 쓴 책인데 저는 되게 빨리 읽었어요. 한 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법칙 이런 거 전혀 다 빼고 제가 아주 사례적인 걸로만 넣어놨는데 왜 안 읽으셨지? 그러게요. 제가 치과의사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치과의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완전 생 처음으로 듣는다 이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실천으로 옮기는 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아요. 원장님들은 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에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병원을 차리신 건 원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원장님들이 안 하면 직원들도 안 해요. 사장 마음과 직원 마음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움직여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은 목표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원장님께서 어떤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완성품을 그리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치과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치과도 회사고 그러면 당연히 이윤 창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죠. 제가 DMC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오늘은 치과의사의 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그동안 원장님들한테 쌓였던 불만을 쌓였던 게 많죠. 제가 받아야 되나요? 네, 제가 오늘 원장님이니까 제가 오늘 일단은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하고 싶지만 직원들이 안 따라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아요. 특히 위생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컨설턴트를 안 하면 저도 치과 들어가서 출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만큼 이직률이 사실 길이 넓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보자면 하나는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 간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원장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위생사들이 많이 나오는 카페에 명품치 위생사 카페? 그런 거? 네,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원장님 욕을 되게 많이 써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공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때는 공감을 하고 또 어쩔 때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장님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들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관리가 잘 안 된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함께 가고자 하셨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저는 문서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인사규정을 저는 가장 손꼽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규정이 있는 치과가 대형 치과나 아니면 뭐 작은 알고 계시는 치과 이외에는 사실 인사규정이라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다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사규정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 트러블이 생기고 원장님한테 실망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이직을 생각을 하게 그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인사 규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 건가요? 저는 인사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야 돼요. 특히나 어떤 휴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아파서 못 나오는 병가, 뭐 연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장님은 알거든요. 원장님은 직원을 며칠을 휴가를 줄 것이고 경조사면 내가 너 돈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명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직원들은 본인이 경조사를 당해서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원장님이세요. 근데 원장님이 저를 되게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장님은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경조사 비용을 안 주신 거예요. 휴가도 안 주고. 그럼 이 친구가 되게 섭섭하다는 거죠. 네. 사실 원장님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 라고 얘기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섭섭한 것들이 있고 그게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결국은 이직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로서 해주실 수 있는 업무들은 그런 인사 규정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직원들을 모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룰을 좀 가지고 있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없어요. 사실 면접 볼 때도 뭐 연차 몇 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몇 개 있어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들이랑 같이 예전에 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모르고 있고 실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아예 다 맡겨놨는데 잘못한 건가요? 잘못하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원장님이 아셔야 돼요. 휴가 쓰는 거. 그리고 보통 또 연결이 되는 게 직원들 연차 쓰시는 건 또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요. 면접 볼 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연차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나 모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원장님들이 실장님한테 많이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 의지를 하더라도 원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 관리에 대해서 그게 왜 좋으냐면요. 결근하는 경우들 생기죠. 특히나 내가 아파서 결근을 하거나 이거를 병가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근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원장님들은 얘기를 해요. 뭐 하루 쉬면 되죠.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느 문제점이 생기냐면 직원과 직원 간의 사이에서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룰이 없으면 결국은 쟤는 쉬었는데 그럼 나도 언젠간 아파서 한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규칙이 어긋나는 행동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규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맞는다. 안 돼요. 특히나 원장님께서 이쁘다고 이쁜 직원한테 돈 10만 원 더 주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더 동기부여가 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티를 안 나게 해주시면 되는데 꿀티가 나요. 어떤 친구는 되게 이쁘다고 얘기하고 면담을 해보면 직원들이랑 그런 이야기 많거든요. 원장님은 누구만 이뻐해?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티를 안 낸 것 같은데 알더라고요 다.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장님의 표정, 말투, 그럼요.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다 느껴진다. 그럼요. 진짜 느껴져요. 그게 섭섭하지만 원장님한테 대놓고 들어가서 섭섭하거든요 라고 얘기 못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기 와서 다 풀고 가네요. 네. 네. 파트너십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부리거나 누군가를 채용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내 직원과 함께 갈 수 있고 내 파트너십으로 해서 내 병원 잘 만들어가는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야지만 직원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주실 수도 있고 직원도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원 관리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 첫 번째 영상이었고 여러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인사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라 네. 라는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직원 간에 대한 부분들. 직원을 뽑는 부분, 그렇죠. 어떻게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치과를 좋은 치과로 만들 것이냐,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